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켤레의 신발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허쉬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한때는 완전히 잊혀졌던 이 신발이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거리. 바닥은 낡은 아스팔트에 그래피티로 가득하고 젊은이들은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클럽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 명이 오래된 신발 하나를 신고 있었죠. 바로 허쉬파피.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이 신발을 그저 빈티지하다는 이유로 신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거리의 포토그래퍼가 그 장면을 포착했고 며칠 뒤 패션 잡지에 뉴욕 언더그라운드 스트릿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실렸어요. 그 기사를 본 디자이너가 런던 패션 위크에 허쉬파피를 스타일링 소품으로 끌어올렸고 그 다음은 영화 속 캐릭터가 신고 사람들은 그걸 따라 샀어요. 결국 몇 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허쉬파피 대란이 벌어집니다. 공장 재가동, 품절 행렬, 기다란 대기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유행은 사실 단 몇 명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바로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임계점, 즉 티핑 포인트에 도달한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퍼지던 작은 변화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기고 폭발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사회 현상과 유행의 숨겨진 법칙을 밝혀낸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출간된 신간 리벤지 오브 티핑 포인트에서 그는 어떻게 사회적 전염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쳤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만든 티핑 포인트라는 세계관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개념을 만든 사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말콤 글래드웰은 자메이카 출신의 어머니와 영국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시골 마을 엘미라라는 곳에서 성장했죠. 도시도 아니고 인종적으로도 소수였던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다수에 속하지 않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 경험은 훗날 그의 글 전체에 스며들게 됩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보는 SAT 점수는 높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는 캐나다의 명문대인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글쓰기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아웃라이어에서 강조하는 성공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생각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그는 기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과학과 비즈니스 분야를 취재하며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익혔고 그 시선은 뉴요커 칼럼니스트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게 티핑 포인트였죠.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관찰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떤 일은 갑자기 터지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책 한 권으로 엮은 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글래드웰은 통계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인간의 행동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그걸 스토리로 풀어내는 데 능했습니다. 그의 배경과 시선, 그리고 사회 주변부를 바라보는 감각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세계의 연결점을 짚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처음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을 세상에 소개한 건 사실 한 편의 잡지 기사였습니다. 1996년 그는 뉴요커의 티핑 포인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게 되는데요. 이 글이 독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트렌드 분석이 아니라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사회 현상의 본질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티핑 포인트가 출간된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는 바로 마케팅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이 이 책에서 말한 감염의 법칙을 주목했죠. 당시만 해도 마케팅은 TV 광고, 잡지 광고 같은 대중매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래드웰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설득할 필요 없다. 단 몇 사람만 올바르게 감염시키면 된다. 이 말은 실리콘밸리에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드롭박스입니다. 이 회사는 초기에 유료 광고보다 추천 링크를 퍼뜨리는 전략을 선택했고 한 사람의 가입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인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정확하게 노출시켜 시청자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입소문을 유도했습니다. 테슬라는 광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명의 팬, 몇몇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만으로
전 세계의 브랜드를 퍼뜨렸죠. 페이스북 역시 초기에는 하버드, 스탠퍼드 등 극소수의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 제한된 커뮤니티 안에서 빠르게 감염된 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티핑 포인트가 말한 적절한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몇 명을 찾아 그들에게 퍼뜨리는 것. 바로 이것이 2000년대 이후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리벤지 오브 티핑 포인트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사회 전염 현상을 바라봅니다. 글래드웰은 이번 책에서 작은 계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긍정적인 관점 대신 작은 불씨 하나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어두운 면을 집중 조명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례는 1990년대 로스앤젤레스. 한 남자가 어두운 골목을 지나 은행을 향해 걸어갑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고 손에는 무심하게 들린 가방 하나. 그는 침착하게 은행 안으로 들어서고 곧이어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합니다. 총성과 함께 직원들이 바닥에 엎드리고 몇 분 만에 그는 사라집니다. 언론은 그를 캐스퍼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이름은 곧 도시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후 몇 주, 몇 달 사이에 캐스퍼를 흉내낸 강도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엔 5명, 10명. 이들은 마치 패션이나 춤을 흉내내듯 같은 방식으로 은행을 털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하나의 범죄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뉴스는 매일같이 유사 강도 사건을 보도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ATM조차 쉽게 가지 못하게 되었죠. 한 사람의 행동이 도시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공포와 모방을 통해 퍼져나간 사회 전염의 전형적인 사례였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한두 명이 시작한 마트 단체 강도가 점점 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마치 플래시몹처럼 무리지어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촬영자까지 가세하며 이들은 SNS에서 챌린지처럼 퍼졌고 일부 마트들은 아예 문을 닫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절도였지만 공감과 모방, 그리고 무책임한 방관 속에서 도시 전체로 번져버린 사회 전염의 또 다른 실시간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0년 봄, 미국 보스턴. 햇살 좋은 바닷가 호텔 리조트에서 생명공학 회사의 리트릿 행사가 열립니다. 정장을 벗고 캐주얼한 복장으로 웃으며 악수하는 사람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는 모습들. 한 명의 참석자가 조용히 무대 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이틀간 수십 명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각자의 도시로 돌아갔고 그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 또 그들의 지인들에게까지 바이러스는 퍼져나갔습니다. 보스턴의 한 행사장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는 불과 몇 주 만에 30만 명 이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전염병 확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래드웰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공유하는 정보, 감정, 공포, 그리고 가짜 뉴스까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짚어냅니다. 팬데믹은 인간 관계망 속에서 얼마나 빠르고 폭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 즉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 사태입니다. 1990년 한 중소도시의 병원 대기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에게 의사는 무표정하게 처방전을 적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은 옥시콘틴.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시간 후 그는 통증에서 해방된 듯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 앉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점점 용량을 늘려갑니다. 동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동네 약국에는 옥시콘틴을 찾는 이들이 줄을 서고 거리에는 약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초조한 눈빛으로 배회합니다. 가족들은 무너지고 지역사회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중독성이 없다는 광고 문구와 아무렇지 않게 처방전을 써준 단 몇 명의 의사였습니다. 의사 한 사람, 광고 한 줄이 얼마나 큰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 사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각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감염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경고입니다.
리벤지 오브 티핑 포인트는 바로 그 경고를 담은 책입니다. 리벤지 오브 티핑 포인트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글래드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론 그 한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사람이 속한 구조라고.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나쁜 행동을 보고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글래드웰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퍼지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오버스토리입니다. 오버스토리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도시의 분위기, 조직의 문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무언의 질서, 언론의 프레임, SNS의 밈, 학교나 직장의 침묵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구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사람들의 행동을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감염시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LA 강도 사건에서는 단 한 명의 캐스퍼가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고 모방하는 도시 분위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범죄를 마치 유행처럼 소비하는 문화가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보스턴의 코로나 리트릿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기업 문화,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지 않던 관행, 경계심 없이 접촉을 당연시하던 사회 분위기가 전염을 키웠습니다. 옥시콘틴 사태 역시 단지 몇 명의 의사 잘못이 아닙니다. 제약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이를 검증 없이 받아들인 의료 구조, 통증을 빠르게 없애야 한다는 환자들의 기대감, 그리고 이를 방조한 제도적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오버스토리였습니다. 글래드웰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구조보다 강하지 않다. 그러니 사회 전염을 이해하려면 한 사람의 잘못만 보기보다 그 뒤에 깔려있는 서사와 구조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말이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전염과 확산을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를 조금씩 의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글래드웰은 말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거대한 다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소수에서 시작된다고요. 그가 말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매직 서드입니다. 어떤 집단 안에서 단 33%만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나머지 67%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이론입니다. 이 주장은 사회과학자 에리카 체노웨스의 연구에서 기반한 것으로, 그녀는 1900년 이후 전 세계 시민 저항 운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의 약 3.5%에서 비폭력 저항이 지속될 경우 체제나 정책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말고 3분의 1을 움직이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과 방관이 전염될 수 있다면 책임과 배려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입니다. 글래드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이 변화를 일으킨다. 리벤지 오브 티핑 포인트는 단지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티핑 포인트는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한 분과의 공유는 또 다른 전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퍼뜨려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